전 세계 최소 4분의 1이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월드컵 진출 가능성. 48개국으로 늘리고 월드컵 본선 티켓을 아시아의 7.5장까지 늘리면서까지 중국이 월드컵에 출전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C조 순위를 볼까요? 일본 6승 1무 승점 19점, 호주 2승 3무 1패 승점 10점, 사우디아라비아 2승 3무 2패 승점 9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바레인, 중국이 사이좋게 6점이고 중국은 7경기 중에 가장 패가 많은 5패입니다. 무엇보다 골득실이 마이너스 11점인데 무슨 이런 팀이 월드컵에 진출합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맞먹는 일이죠. 중국은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1차 예선 때 사실 떨어졌어야 마땅한 팀이었는데 태국이 싱가포르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어부지리로 중국이 최종 예선의 운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왔으니까 중국이 또 다른 변화를 줘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심기일전할 수 있다고 눈여겨 지켜봐야 했습니다. 시진핑이 축구 광이기도 하고 별의별 수를 다 쓸 수도 있죠. 인도네시아가 귀화 정책으로 승부하듯이 중국은 브라질 선수로만 11명을 만들어 올지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기존 크로아티아 출신의 감독을 그대로 유임시켰고 최종 예선을 치르고 있지만 전혀 발전되지도 못했고 중국 팬들에게 희망을 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월 A매치 기간 월드컵 최종 예선 7라운드 경기가 열렸고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중국이 만약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겨버린다면 그땐 정말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가장 비싼 감독을 경질시키고 3년 전 사우디아라비아를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르나르 감독을 다시 모셔오면서 반전을 노렸지만 1승 3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4경기째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조별리그 순위도 4위로 인도네시아보다 한 단계 아래였습니다. 분명 하자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중국은 원정 경기를 할지라도 자신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경기를 위해서 중국 대표팀은 조기 소집으로 중동에서 적응하고 훈련 시간까지 높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잡는다면 그 다음 경기는 홈에서 중국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홈 관중들 앞에서 호주를 상대하면서 분위기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이번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얻는다? 그럼 전 세계가 놀라게 될 테니까요. 우선 C조에서 호주가 먼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귀화 선수로만 가득 채우면서 서양인 팀이 되어버린 만큼 호주를 상대로도 사고 칠 수 있을 거라고 봤지만 5실점 참패를 당하면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쫄 수밖에 없죠. 월드컵을 출전해본 국가들은 역시 다르구나. 중국은 금요일 새벽 3시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중국은 골키퍼 왕다레이를 시작으로 가오준이, 장광타이, 장성룽, 리레이, 왕샹위안, 셰워렁, 차오용징, 웨이사오, 리냥민, 장휘닝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좀 라인업이 좀 이상하죠. 브라질 귀화 선수도 없고 이 정도면 자국 선수들로만 구성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한다는 건데 무슨 자신감이죠? 참고로 우레이는 무릎 부상으로 국가대표에 뽑히지 못했고 6월 달에도 부름받지 못하면 국가대표로서의 인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중국은 그래도 남은 귀화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세르주니인데 이 선수는 중국 슈퍼리그 창추 야타이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를 귀화를 시켰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에 스트라이커까지 소화 가능해서 중국 선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을 맡을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선발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 발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력을 더 우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시작부터 작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상대했던 오만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할 레벨이 아니어서 그런지 전반 내내 수비적이었고 밀렸습니다. 살렘 알두사리를 앞세운 사우디의 공세는 매서웠고 이를 막기에도 힘이 부족했습니다. 전반 22분 살렘 알두사리의 패스, 부아시의 슈팅이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중국에게 매우 운이 좋았던 거죠. 이런 시간에 실점하면 사우디의 홈인 만큼 더 굴욕적인 경기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서 슈팅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전반 37분 사우디 공격수들의 콤비 플레이로 위력적인 슈팅이 나왔는데 중국 골키퍼가 막아내기도 했고 사우디가 세트피스를 통해서 골을 넣었는데 VR을 통해서 핸드볼 파울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전반 마지막까지 0대0으로 중국이 잘 버티고 있었으니까 이대로면 중국이 절반의 성공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중국도 오만처럼
버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점점 중국의 운은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수비의 핵심 장광타이가 먼저 부상으로 실려나가더니 전반 추가 시간에 린양밍이 느닷없이 카디시를 향해서 살인 쿵푸킥을 날려버렸습니다. 사우디 선수가 헤딩으로 처리하려는 걸 린양밍이 갑자기 날아오르더니 하이킥으로 사우디 선수 얼굴을 가격해버리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동 선수도 못 믿겠으니까 퇴장을 유도한 연기인지. 네. 그런데 정말 아찔한 장면은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김민재가 헤딩을 하려는데 쿵푸킥이 날아온다면 와 진짜 이건 뭐 전쟁이죠. 네. 린양밍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고 중국은 핵심 센터백의 이제 공격수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전반전은 중국의 승리. 네. 10명으로도 무실점으로 버틴다면 기분 좋게 홈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후반에도 사우디의 공세를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10명이니까. 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후반 6분에 사우디의 슈팅을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았으나 압두라미스의 패스, 살렘 알도사리가 마무리하면서 0대1. 중국은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뭐 게임 끝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월드컵 본선 직행이 희망이 있는 상황입니다. 2위 호주와 승점 1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었죠. 다음 경기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시차 적응을 하면서 최강팀을 상대하는 만큼 체력 안배도 중요했습니다. 사우디는 뭐 이후에도 파상 공세였고 중국은 그냥 뭐 기권하고 집에 가는 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정말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패배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중국의 반응들은 뭐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또 졌어? 이번 경기만 이기면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라도 있었는데 완전히 망했네. 린양밍의 퇴장은 완전 정신 나간 짓이었어. 그 순간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지. 처음부터 너무 수동적이었어. 공격 의지가 전혀 없었잖아. 선수부터 감독까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전술은 구시대적이고 선수들은 더 구려. 우레이가 없다고 이렇게 무너지다니. 만약 그가 있었다면 승리했을 거야. 우리는 여전히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어. 언제쯤 따라잡을 수 있을까? 돈은 엄청 쓰는데 성적은 이 모양이니 정말 한심하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음 경기에 집중하고 반등해야 해. 이 패배가 팀에 경각심을 줄 거야. 앞으로 더 나아지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응원할 거야. 하지만 선수들이 더 투지를 보여줘야 해. 이러다간 2050년에나 월드컵 나가겠네. 차라리 농구나 할까? 축구는 안 되는 것 같아. 이 정도 실력이면 이걸 시청하고 있는 팬들도 문제가 있어. 우린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해야 해. 우리는 더 나은 축구를 볼 자격이 있어. 중국은 이렇게 C조에서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바레인이 조금만 힘을 내서 인도네시아까지 밀어준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이번 최종 예선은 한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관심보다 인도네시아, 중국의 추락이 가장 궁금하고 바라게 되네요. 네. 인도네시아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